그래서 실제로 제가 서울성모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외래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점이 인공관절 수술하고 오셔서 다들 저 그냥 수술하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퇴원했는데 재활은 어떻게 해요? 뭐 왜 안 가르쳐주고 그냥 보내요? 너무 막막해요. 그리고 또 소위 이제 예전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우리 무릎 이제 움직이는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프게 꺾기 치료한다는데 그거 하면 나아져요? 아파요? 괜찮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들을 주로 보잖아요. 뭐 뇌경색, 척수 손상, 뭐 심장마비 이런 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이나 정형외과 수술 환자분들은 중증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이런 근골격에 대한 재활은 아직 좀 부재한 실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병원에서 저는 그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을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이 과연 필요한가요? 수술하고 나면 끝 아닌가요? 그러면 운동을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러면 재활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재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질문이겠죠. 수술하고 나면 완치되는 거 아니에요? 재활 꼭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필요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뚝딱 바로 잘 걸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위해서는 수술 과정만큼이나 사실 재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 무릎 관절은 여기에 있죠. 무릎 관절을 잡아주고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펴고 서고 걷는 데는 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에 관절염을 오래 앓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쪽이 아프니까 반대쪽 다리를 더 많이 쓰죠, 우리가. 그러면 걸을 때 반대쪽 다리를 더 많이 쓰면서 걸으면 관절염이 있는 쪽 다리는 근육이 더 약해지고 퇴화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새로운 인공관절을 넣고 그 인공관절을 잘 잡아주고 또 잘 걷고 하시려면 그 관절을 잡아주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 재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서고 걷고 하는 데는 그 근육과 함께 뼈 그리고 주변 그 연부 조직, 힘줄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의 상호작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쪽 다리에 의존을 해서 계속 걷다 보면요, 우리가 보행 패턴도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더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면 다리 정렬축이 O자 다리에서 이렇게 똑바라지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나 근육을 절개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안쪽에 있는 이제 일부 힘줄을 없애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수술 후에 다시 잘 걷기 위해서는 이런 근육과 여러 가지 연부 조직, 힘줄들을 재훈련시켜서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활치료라고 하면 그냥 운동치료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물리치료가 꼭 포함이 됩니다. 네, 물리치료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얼음 찜질도 있고요. 뭐 전기치료 등이라든지 레이저 치료, 또 도수치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수술하시고 나면 붓기도 꽤 심하고 이제 통증도 심한데 통증이 너무 심하면 수술하고 나서 운동하는 걸 힘들어하세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회복도 느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재활치료에는 꼭 이런 물리치료와 이제 도수치료, 기본적으로 쓰는 진통제에 더해서 이런 재활치료들을 보조를 해서 통증 완화 기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합병증 예방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서 아파서 이제 침상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다리 정맥에 이런 이제 핏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혈관에 핏덩어리가 생겼는데 그게 만약에 날아가서 폐혈관에 막히면 흔히 말하는 폐색전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수술하고 나서 아프니까 많이 움직이시거나 자세 변화가 안 되면 욕창이나 이런 피부 병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기 재활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재활운동 목표가 뭘까요?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통증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술의 원래 목표였던 걷는 것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히고 펴는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고요. 근력을 회복을 하고, 또 균형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무릎에는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고유 감각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날 때 공간에 우리 무릎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게 고유 감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을 오래 앓았던 분들을 보면 이런 고유 감각이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런 고유 감각을 다시 되살려주고 균형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또 재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하시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또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생도 하셨고 수술도 힘들게 받으셨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일단 재활이라는 단어 뜻을 보면요. 다시 잘 활동하게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죠. 재활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과정에는 사실 그 과정은 수술 전부터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 과정의 일부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수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수술 후에 내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내가 좋아지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수술 이후에 기능적인 훈련이나 재활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교육을 사전에 받고 환자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시는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미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료 결과가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재활은 수술 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재활 운동은 이렇게 4단계에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첫 2주, 그 다음에 6주, 3개월, 6개월 4단계에 나눠서 그에 맞는 목표 설정과 운동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2주에 해당되는 단계는 저희가 회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술 후 첫 이틀까지는 사실 통증도 아직은 많고 붓기도 꽤나 있기 때문에 움직이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진통제 처방을 통해서 통증을 예방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증이 심하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통제와 얼음찜질을 적절히 해서 통증과 합병증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폐색전이나 다리의 정맥에 생기는 혈전 내지는 이제 욕창 등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부터 침상에서 움직이도록 하고요. 적절한 방법으로 심호흡이나 기침을 통해서 이제 호흡기 관련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보행기를 사용하고 그 외 병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낙상 예방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고 붓기가 조금 지나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이 단계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붓기를 내리는 게 중요하고, 무릎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고요. 근육 조절을 하는 능력과 힘을 키우고, 또 조기부터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침상에서 하는 운동들이 많아요. 아직은 아프시니까요. 그래서 근력 운동, 균형 운동들이 있고, 최대한 무릎을 펴고 무릎 굽히는 각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첫 2주 정도는 90도까지만 돼도 무방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걷기도 바로 가능하지만 보행기를 사용해서 걷는 게 중요하고, 이 시기에는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보행기를 사용해서 걷고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얼음찜질을 해서 통증과 붓기와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예방합니다. 운동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런 운동 내용인데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많이 아파요. 그래서 대부분 누워서 하거나 아니면 아직 상처가 낫는 중이기 때문에 실밥은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뽑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 부위나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운동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 운동은 사실 그 대부분 뭐 교과서나 여러 발표 자료에서도 여러 연구 발표 자료에서도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좋다, 어떤 운동들이 좋다 이런 대체적인 합의안은 있는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병원과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는 내용은 현재 저희 TK 정형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로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인 자세예요. 수술하고 나서 이 자세를 기본적으로 취해 주셔야 돼요. 누워 계실 때 꼭 발목 뒤에 수건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대시면 이제 이 효과는 무릎이 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무릎을 굽히는 것도 나중에는 중요한데요. 무릎이 이제 구축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계실 때는 발목 밑에 수건을 대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우리 앞허벅지가 사실 걷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허벅지 힘을 키우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술 전에 아까 박혜미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근전도라는 검사를 해요, 우리가. 그 근전도 검사에서 주로 보는 근육의 기능이 이 허벅지 근육의 기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계란 깨기 운동이라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번에 수건을 돌돌 말아서 무릎 뒤에 두시고 오금을 바닥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지그시 힘을 주면 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그시 이렇게 힘을 주고 다리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쭉 유지를 한 다음에 한 5초 정도 유지하시고 또 내려두고 5초 정도 유지하시고 내려두고 요거를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무릎 펴고 다리 들기, 영어로는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인데요. 이제 다리를 쭉 똑바로 한 채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위로 들어서 잠깐 유지하고 다시 내려주는 이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면 이제 복부, 이런 코어 운동과 함께 앞허벅지, 뒷허벅지 운동이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외전근 운동도 중요한데, 그 외전근을 사실 일반 분들이 잘 모르세요, 뭔지. 우리가 외전이라고 하면 밖으로 벌린다는 뜻인데요.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다리를 좀 벌려볼까요? 살짝. 벌린 상태에서 요 다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면 약간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약간 좀 딱딱해진 데. 여기에요. 외전근. 요 엉덩이에 붙어있는 요 근육과 요 앞쪽 근육인데, 엉덩이를 벌리는 근육인데요. 요 외전근이 우리가 걸을 때 고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반 정생적인 보행 패턴을 만들어주는 데 중요한 근육인데, 이 다리를 이제 벌리는 운동을 주로 하시는데, 처음에 수술하시고 나면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 안 하신 괜찮은 쪽부터 먼저 다리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위로 들어서 잠깐 유지하고 내리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반대로 돌아서 수술하신 쪽 다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수술 전후로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발목 펌프 운동인데요. 이번에는 수건을 발목 뒤에 대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이제 다시 밀어냈다가 요거를 하시는데, 요 운동의 목적은 이제 종아리 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종아리 운동을 하면 우리가 다리 쪽으로 몰렸던 피를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그런 다리 정맥에 혈전증이 생기는 것이나 붓기를 좀 완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꿈치 미끄럼 관절 운동이고, 그냥 말 그대로 누워 계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몸쪽으로 끌어왔다가 다시 내딛는 운동이고요. 이것은 이제 복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무릎 펴기.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시는 건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좀 통증도 있고 뻣뻣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펴시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 20-30도는 신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그 운동을 제대로 하시면 또 펴는 과정에서 허벅지 운동, 근육 강화 운동도 함께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균형 감각 운동인데, 지지대를 잡고 서서
이제 체중을 앞뒤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리를 앞뒤로 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그리고 앞뒤로 옮기면서 균형 감각을 서서히 회복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2주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주 2단계인데 2단계는 저희가 초기라고 하고요. 보통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수술한 날짜로부터 4에서 6주 사이에 퇴원을 하십니다. 그럼 퇴원을 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는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셔서 원래 하시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유지를 하려면 평지 걷기가 돼야 되겠고요. 난간을 잡고 계단을 이동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위생 관련 활동들은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침상에서 좀 벗어나셔서 저희가 보행기를 사용해서 좀 걷고 앞서는 굽히는 거를 90도까지 정도 목표로 했었는데 120도 정도까지 굽히는 걸 목표로 하고 이제 근력 운동이 조금 더 앞에보다는 조금 더 세게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진통제를 이제 조금씩 덜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고 아프지 않으시면 안 드셔도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시기에는 보행기와 얼음찜질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주까지의 그 단계에서 하시는 운동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행기 건강 걷기. 나중에 이제 수술하러 내지는 수술하고 교수님 외래 오시면 건강 걷기 교수님이 아마 계속 시키실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건강 걷기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 이렇게 발을 디디고 무릎이 펴지죠. 무릎을 쭉 이렇게 펴게 되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계속 근육을 쓰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고 에너지 소비도 많고요. 그럼 힘드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근육이 쓰이는 것은 최대한 덜 쓰이게 하고 오히려 이제 인대나 그런 것들이 잡아주면서 안정적으로 서 있을게 하게 우리 몸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동은 크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걷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딛는 순간에 무릎을 살짝 굽히시면서 디디면 이 인대들이 좀 풀리면서 근육을 쓰게 됩니다. 허벅지 근육들이 실제 쓰이게 되면서 허벅지 근육 운동이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누워서 하셨던 앵클 펌프, 발목 펌프 운동을 서서 하시는 거예요. 보행기 잡고 뒤꿈치를 들었다가 반대로 앞꿈치를 들었다가 그러면 뒤꿈치를 들면 이 뒷종아리 근육들 제일 중요한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이 가자미근과 이제 근육들이 자극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꿈치를 들면 앞종아리 근육들이 자극이 됩니다. 그다음에 앞서 하셨던 앉아서 무릎 펴기 운동을 계속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통증도 줄고 이제 관절 가동을 범위를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최대한 완전히 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척추 신전 운동. 우리 서울대학의 정성근 교수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죠. 척추 관련한 100년 허리. 그 책에서도 이제 소개되는 운동이라 아시는 분도 많은데 엎드리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서 척추 등을 천천히 들어주면 이제 요추 전만이 만들어지면서 허리의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릎 때문일 수도 있지만 척추나 고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허리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쿼트 운동, 우리 헬스장에서 많이들 하는데 스쿼트 운동이 좋은 전신 근육 운동이거든요. 몸에서 제일 큰 허벅지랑 엉덩이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 이 운동을 헬스장에서 근육 빵빵한 아저씨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90도까지 하면 무릎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보행기를 지지한 상태로 살짝씩만 굽혀줍니다. 요정 한 30도, 무릎은 30도 정도만 굽혀줘도 무방해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살짝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고 이러면 이제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보조, 이제 계단 오르시는 거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치료실에도 이런 계단을 설계해놔서 난간을 붙잡고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운동을 하시는데 원칙이 있어요. 내려가실 때는 아픈 쪽, 수술한 쪽 다리를 먼저 짚으시고 올라가실 때는 건강하신 쪽 다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저희 실제 전문의 시험 볼 때
목발 짚는 것도 같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up with the good, down with the bad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가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때는 좋은 걸 가지고 올라가고 지옥으로 내려갈 때는 나쁜 걸 가지고 가자 이런 뜻이라서 저희가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공부할 때 어떤 쪽을 먼저 짚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이런 문구를 좀 써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정식 자전거를 타고 이 시기에는 허리 받침이 있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다리가 살짝 굽혀지도록 이제 높이 길이 조절을 해서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6주까지 오셨어요. 그럼 1단계까지 완료를 하신 건데 회복 정도는 한 50% 정도 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개인차는 있지만 환자분들 아직 힘들고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옆 사람보다 내가 무릎이 아직 덜 굽혀져요.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재활 속도가 느리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재활을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3개월까지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중기라고 하고 이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스스로 하시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행도 보행기를 떼고 정상적으로 걸으실 수 있고 관절 가동 범위도 120도까지 하셔도 일상생활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130도까지 조금 늘려보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운동 내용은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근력, 지구력, 심폐기능을 다 키우고요. 주의사항은 이제 진통제는 그만 드세요. 아프실 때만 드시고 매일 드시는 거는 중단하고 보행기도 이제 떼고 걷는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운동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게요. 앞에서 본 그림이죠? 건강 걷기인데 보행기 없이 이제 합니다. 딛는 순간 무릎을 굽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허리를 똑바로 펴고 팔을 앞뒤로 저으면서 씩씩하게 걸으시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계단 운동. 할 수 있으면 난간을 잡지 않고 오르내리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니 스쿼트죠. 앞서 보셨던 건데 보행기를 빼고 미니 스쿼트를 합니다. 그 스쿼트 운동 자체를 하면 이 앞허벅지와 뒷허벅지 그리고 종아리까지 근육까지 다 자극이 되는 운동인데 이제 옆으로 서서 팔을 벌리고 옆으로 선 채로 준비 자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살짝 굽힌 채로 팔을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설 때는 팔을 다시 옆으로 벌리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리 운동은 기본적으로 되고요. 팔을 같이 씀으로써 이 뒤쪽 우리가 어깨뼈라고 하는데 등 쪽의 견갑골 운동도 같이 되면서 균형이 좀 덜 잘 잡혀서 어르신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스쿼트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균형 운동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의자나 난간을 붙잡고 이제 런지 운동이라고 하죠.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굽히는 이런 운동을 하면 허벅지 운동도 같이 되면서 균형 운동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대를 잡고 앞서 해줬던 체중 옮기기, 한발서기, 그 다음에 이런 스태퍼, 박스 같은 걸 두고 앞으로 올라갔다 뒤로 내려갔다, 반대로 앞으로 올라갔다 뒤로 내려갔다, 그리고 측면, 옆에다 두고 옆으로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걸 하시면 균형 감각을 증진을 시키는 게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운동은 이제 지구력, 우리가 유산소 운동에 해당이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식 자전거를 타시는데 앞에 단계보다는 이제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는 시간도 조금 늘리고 부하나 속도도 조절을 해서 조금 앞에보다는 한 단계 더 진행된 상태로 진행을 하고 트레드밀, 런닝머신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위에서 건강 걷기를 하시면 또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 트레드밀은 일반 우리가 지면보다는 조금 더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이제 무릎이나 발에 가해지는 충격이 덜해서 실제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개월까지 오셨어요. 이 정도 오셨으면 70% 정도 좋아졌다고 저희가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일상생활로는 다 복귀를 하셨을 거고 이제는 이제 운동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6개월까지 재활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요. 이때는 저희가 후기 재활치료라고 분류를 하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직업으로는 복귀하시고
일을 하시는 일에 따라 다르겠죠. 좀 많이 서 계시는 분들, 내지는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 뭐 다리를 많이 쓰는 분들, 안 쓰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에 맞춰서 저희가 운동을 좀 짜드린다거나 뭐 그 조언을 드린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제 스포츠 활동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스트레칭, 유산소, 근력 운동 요 세 가지에 더해서 기능 강화 운동을 같이 합니다. 민첩성 운동과 이제 선호하시는 스포츠에 따라서 거기에 요구되는 기능 강화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했던 운동들 더하기 이제 그런 기구들을 이용한 운동들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이제 근력 운동으로 제일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기구를 딱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하는 운동인데 앞에 제가 외전근 설명드렸죠. 다리 벌린다고. 그쵸? 외전근은 다리를 벌리는 근육이고요. 내전근은 다리를 모으는 근육이에요. 다리를 모으는 근육은 요 허벅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찬 상태로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벌렸다가 안쪽으로 모았다가 하면 이제 외전근, 내전근 강화 운동이 되고요. 역시 찬 상태로 다리를 앞으로 찼다가 뒤로 찼다가 하면 요 고관절, 엉덩이의 그 굴곡, 그리고 신전근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헬스장에서 많이 하는 데드리프트도 굉장히 좋은 전신 운동인데요. 요 스틱, 가벼운 스틱을 가지고 그리고 덤벨 스쿼트도 좋은 운동인데 저희는 가벼운 아령을 들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진행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기구 헬스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리하고 팔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구인데 일리프티컬이라고 하고요. 요건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러닝머신보다는 좋은 게 발이 요 발판에 딱 붙어 있는 채로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덜해서 관절에는 더 좋은 기구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지 근력 강화 기구 운동. 헬스장에서 보면 레그 프레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 기구 운동을 통해서는 뭐 그 무게를 좀 높인다거나 아니면 다리 굽히는 각도를 조절을 해서 스스로 환자분마다 가해지는 부하를 좀 다르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골프나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에 맞춰서 그런 기능 강화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재활치료실에서 하는 동작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무릎 수술하고 6개월, 1년째 오시는 분들은 저 그럼 무슨 운동 할 수 있어요? 저 골프 쳐도 돼요? 저 원래 했던 탁구 해도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충격에 낮은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을 설명을 드려요. 저충격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 세게 점프를 하거나 이렇게 발이 세게 밟는 그런 그것들을 이제 고충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반대되는 일반적인 걷기, 빠르게 걷기, 등산, 자전거, 수영, 그리고 그냥 사교적인 골프나 사교춤은 저희가 그 환자분들에게 자유롭게 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수술하시기 전부터 원래도 본인이 잘 하셨던 거라면 복식 테니스 경기와 스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충격이나 그리고 신체 접촉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서 내가 낙상 위험이 있는 그런 운동, 농구, 축구, 배구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마시라고, 지양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주까지는 회복기라서 전신 컨디션을 좀 회복을 하고 기본적인 관절 가동 범위를 좀 늘리고 그 다음 1단계는 초기,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초적인 근력을 다지는 단계고요. 3개월, 2기, 중기까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균형 감각과 기본적인 지구력, 근력을 더하고 마지막 이제 6개월까지는 일상적인 생활은 다 하시니까 좋아하시는 스포츠 잘 하실 수 있게, 운동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단계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요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재활할 때는. 환자 스스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재활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셔야 되고 그런데 운동을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술하고 나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몸도 무겁고 그래서 그 도와주시는 가족분들도 중요하고 그 환자분 개개인에 맞게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의료진과 치료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 가족분, 의료진, 치료사 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노력을 해야 교수님 말씀하신 수술 100점, 재활 100점 결과를 이룰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